이번에는 메소드 재정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 재정의라고 하는 거, 함수를 다시 정의한다. 다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만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baby가 상속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화살표를 위로 향하게 하고 extens라고 하는 키워드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클래스 baby extends person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근데 cry라고 하는 게 자, 지금 아기 베이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person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person이라고 하는 거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베이비가 cry, 우는 거는 좀 행동이 다르다. 그 함수, 똑같은 이름의 함수긴 하지만 그 안에서 동작하는 코드가 다르다라고 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person에 cry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속을 받은 하위 클래스 또는 자식 클래스, child 클래스라고 하죠. 자, 자식 클래스에서 새로 그 함수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소드 재정의, 함수 재정의, overriding 자, 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함수 재정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자, 우리가 직접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만든 baby라고 해서 cry를 넣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 person에도 cry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work하고 run이라고 하는 거 말고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다가 public void cry라고 하는 자, 이 함수 상자를 하나 만들어 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baby에도 cry가 있고 person에도 cry가 있는데 에러가 안 생기죠. 그죠? 자, 여기 person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거를 얘가 동일한 이름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거는 baby에서 정의한 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다가 토스트 메시지를 한번 띄워볼게요. toast.make text라고 하고 자, 어떻게 돼요? activity.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하고 자, baby에서 cry 함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toast.length long이라고 하고 .show라고 한번 해봅니다. 자, 이 똑같은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person.java라고 하는 거에 cry라고 하는 거에 메시지를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자, person에서 cry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cry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baby는 person에서 만든 걸 무시하고 얘가 따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울어요라고 하는 버튼이 이렇게 딱 클릭이 됐을 때 instance of라고 해서 baby일 때만 cry를 했는데 자, 그게 아니라 자, 여기에 toast 메시지를 띄워주는 부분을 맞고요. 자, 이 person도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자, 이건 이제 설명글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person이라고 하는 거에도 어떻게 하면 돼요? cry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cry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행을 해서 동작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자, 사람 이름을 넣고요. 자, 그리고 자, 아기를 처음에 만들고 사람 만들기 울어요 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고 베이비에서 cry 하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울어요를 누르면 person에서 cry 하면 나와요. 그죠? 없다라고 했던 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person.java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서 저 메시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person일 때는 이게 보이지만 baby일 때는 저게 안 보이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모 클래스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다시 정의한다라고 해서 자, 함수 재정의 메소드 재정이 overriding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까지 우리가 본 거고요. 부모 클래스, 이럴 경우에 부모 클래스를 슈퍼라고 하고요. 나를 this라고 합니다. 슈퍼점 하면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함수나 변수를 이 자식 클래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this라고 하면 나 자신에 들어있는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자, 안드로이드 앱의 가장 기본적인 메인 액티비티.java라고 하는 그걸 가보면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도 상속을 받아요.
자, 다시 가서 볼까요? 자, 여기 가서 보면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가서 보면 클래스 앞에 퍼블릭이 붙을 수 있다. 안 붙을 수도 있고. 근데 퍼블릭이 붙으면 어디서든 쓸 수 있다. 알죠? 그죠? 클래스의 이름이 뭐야? 메인 액티비티가 된다. 이건 어떻게 돼요? extens가 있네요. 그죠? extens라고 해서 얘가 뭐예요? 앱 컴팻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상속하고 있어요. 이거는 액티비티와 같은 건데요. 자, 근데 이 앱 컴팻 액티비티 또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상속했으니까 얘가 안드로이드의 하나의 화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화면을 위한 함수 상자나 변수 상자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걸 그대로 상속했기 때문에 얘가 화면을 나타내는 거고, 거기 안에다가 우리가 기능을 넣어주면, 자, 우리가 뭐 아까처럼 함수를 다시 만들던, 필요하면 새로 만들고 수정을 하고 해서 화면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안드로이드 앱을 프로젝트로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코드가, 자, 이렇게 해서 onCreate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고, 자, 앱 컴팻 액티비티라고 해서 이미 있는 화면에 onCreate가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onCreate에서 super.onCreate라고 해서 부모에 이미 부모 클래스, 상속받은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함수를 실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라고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코드 안에 onCreate라고 하는 게 이미 부모 클래스에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슈퍼점 해서 부모 클래스의 onCreate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한다. 그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한다라고 하는 것도,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요 코드, 자, 우리가 그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요 클래스 한 줄과 요거였죠. 요거였어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미 앱 컴팻 액티비티에 있는 거를 다시 오버라이딩 뭐예요? 재정의 한 거고, 슈퍼는 뭐예요? 부모 클래스에 있는 onCreate를 한번 다시 호출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XML 레이아웃으로 만든 액티비티 main.xml에 있는 화면 구성 내용을 이 화면에다가 딱 갖다 붙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코드가 가지고 있는 내부 동작, 그 다음에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소드 재정의,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